네, 윤석열 전 총장이 대구 행보에 나선 가운데 윤 전 총장 일부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권에서는 이재명, 이낙연 후보 양 진영 간 설전이 더 거세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우석 국민대 행정대학원 개건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윤석열 전 총장 얘기해 보겠습니다. 광주 가서 5.18 민주무지에 갔고요. 그 다음날 바로 대구를 향했습니다. 네. 행보는 일단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최근에 윤 전 총장의 행보를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행보 자체가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지 못하고 뒤죽박죽한 느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 뭐 굳이 뭐 얘기를 하자면 최근에 지지율이 좀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지적에 따라서 특히나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보수층 표심이 흔들릴까 좀 걱정하고 있는 것 아닐까. 근데 또 중도층도 잡아야 되는 이런 이제 양갈래 두 가지를 지금 다 노려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광주를 방문해서 중도층 확장을 위한 노력을 하고 그 호남에 갔다가 영남으로 다시 뛰어가서 예. 영남에서 특히 이제 TK 지역은 국민의힘의 뭐 기본적인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요. 예. 거기에 가서 보수 표심도 노리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인데 결국은 효과가 별로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너무 거친 발언이 나와서 오히려 발언이 더 주목받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예. 그렇게 큰 효과를 거두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예, 발언은 조금 이따 확인을 해보고요. 지금 중도와 보수의 표심을 마음을 얻기 위해서 행보를 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음을 얻었을까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래요? 사실은 뭐 그 대구 같은 경우에는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데 대구를 또 진보 도시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그건 맞아요. 일리가 있는데 228이라고 하는 네. 그 민주화 운동이 사실은 4.16 혁명까지 이어진 도화선이 됐기 때문에 네. 그리고 예전에 뭐 일제시대 때 그 독립운동 하던 분들이 또 진보적인 사상을 많이 받아들이고 해가지고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예. 뭐 그래서 해방정국에서는 평양은 에루살렘이고 대구는 모스크바다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을 보였던 건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그러나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영남 만인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만인소는 위정촉사 운동의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대구를 진보 도시라고 표현하는 건 잠시의 진보적인 성향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보면은 대구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보수 그 정당의 배경이 됐기 때문에 그걸 약간은 선을 긋는 측면에서 진보 도시라고 얘기를 한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팀의 선을 긋기 위해서요? 국힘과 국민의힘과 대구의 일체성을 일정 정도 이렇게 나누기 나누려고. 위해서 예. 그래야지 본인이 들어갈 그 여지가 생기니까 네. 어찌 됐든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역시 뭐 이거는 우리가 설명할 뿐이지 자연스럽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가지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예. 정치인의 메시지는 심플해야 합니다. 그런데 심플하지 못해 첫 단추를 제대로 끊지를 못해가지고 계속 여러 가지 뭐 구설도 오르고 이러는 건데 지금이라도 빨리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고 몸담을 때를 확실하게 정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유리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입당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뭐 예, 예. 이런 말씀 드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윤 전 총장 측의 인사를 사실 제가 만나가지고 물어봤어요. 아주 네. 답답해서 왜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이렇게 했더니 캠프가 아직 정리가 잘 안 됐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윤 전 총장이 분명하게 어떤 메시지를 지금 내는 게 좋은지 조율된 메시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후보도 사실 그 메시지의 어떤 그 메시지를 본인이 소화해서 자기 메시지로 내놔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도 미숙할 뿐더러 캠프에서 뭔가 좀 정돈돼 있는 전략을 만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즉자적으로 지금이 어떤 상황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들어오면 그러면은 그냥 그쪽 행보를 한다거나 이런 모습이 나타나니까 좀 메시지가 아주 선명하고 깨끗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뒤죽박죽 섞여서 나오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조금 쉬라. 잠시 쉬고 어차피 국민들도 지금 휴가 시즌이기도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는데 예. 또 민주당도 이제 대선 경선이 5주 연기된 상황이잖아요. 예. 잠깐 쉬고 내부 정리를 한 다음에 정돈한 다음에 다시 메시지를 던지는 게 좋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 예. 그리고
국민의힘에 들어갈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이 들어간 상황에서 곧바로 따라 들어가는 모양새가 나오는 것은 좀 모양상 별로 맞지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8말 9초 얘기하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어서 좀 고민한 다음에 최종 결단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앞서 잠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윤 전 총장 이번 방문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생한 대구 시민들을 추켜 세우는 과정에서 여당을 거친 표현으로 비하하고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 발언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코로나 그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그 의료진과 이 시민들의 그 노력을 지원해주기는커녕 뭐 우한 봉쇄처럼 대구를 봉쇄해야 된다는 그런 참 철없는 그런 미친 소리까지 막 나오는 그 와중에 초기에 이 코로나가 확산된 곳이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이었더라면 아마 밀란부터 일어났을 거다 하는 얘기를 할 정도로. 네, 대구 봉쇄는 미친 소리, 밀란, 거친 표현들이 사용이 됐습니다. 이런 발언들은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일단은 뭐 배경은 이해되지 않는 바는 아닙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이 했다고 하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대통령을 하시겠다는 분이 이런 표현을 쓰는 거는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죠. 네. 대통령이 품위가 있어야 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도 내용이 똑같아도 표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정제된 표현을 써야 하는 게 맞는데 요새는 여야 후보들이 너무나 거리낌 없이 이렇게 거친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뭐 여권의 1위, 야권의 1위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사실은 이게 메시지 일관성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징역 2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일단 양측 모두 결과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표한 부분이 있었는데 네. 선고 결과부터 양측의 입장까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핵심은 여론 조작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 대법원에서 지사직을 박탈할 선고를 내렸지만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 건 여론 조작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 거다. 그래서 특검이 말했듯이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거죠. 사실은 이게 정치권의 경계가 되려고 하면 인위적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건 민주주의에 대한 엄청난 위해인데 그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 사건이 벌어졌던 거고 대법에 대해서 기대를 걸었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뭐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실 계속 이게 이렇게 되면 꼬리 자르기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드루킹 거기에 유죄가 나왔을 때도 이 김 지사 같은 경우에는 몰랐다. 난 모르는 보고받은 바가 없다. 선풀로 하는 거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선을 긋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계속 현 여권의 지난 대선의 정통성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끊임없이 이렇게 자르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문제에 대해서는 추상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 판결이 나와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향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 판결한 것들은 정말 아쉬움이 많이 남고 이게 향후에 계속 벌어집니다. 이번에도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가 대체적으로 SNS 활용한 여러 가지 논란이 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론 조작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선을 어디까지 인정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메터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정치권의 여론 조작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금석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뭐 아쉬움이 있네요. 네, 다시 한번 최종 판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근데 사실관계를 지금 섞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했다고 하는 거는 2017년 지방선거입니다. 예. 2017년 지방선거까지 댓글을 이른바 이제 조작해 주는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 이런 게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대선과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선거법 위반 혐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났고 대법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확정을 했다. 그러니까 뭐 대선에 있어서의 어떤 문재인 정부 정통성의 문제나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혐의가 구분이 간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2016년 11월에 있었던 거 이른바 이제 킹크랩 시연회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제일 큰 핵심 쟁점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근데 김 지사는 그 부분을 못 봤다고 하고 드루킹 김동원은 시연회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김동원의 주장이 일단 받아들여진 겁니다. 네. 근데 댓글 조작이라고 하는 거 물론 이제 야권에서 거센 공격이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전에 국정원 대권 사건하고 이거하고는 좀 구분이 되는 것은 그건 국가 기관이 여론 조작을 시도했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한 기관도 아니고 여러 정보기관들이 한꺼번에 조직적으로 댓글 조작을 했다는 거고, 이거는 이제 그 경공모라고 하는 단체의 김동원이라는 사람하고 댓글 조작이 됐다고 하는 거니까 그게 마치 국가기관을 동원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은 돼서는 안 될 부분이다. 좀 예. 구분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제 그 대통령 선거 아무리 선풀을 기대했다 하더라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어찌 됐든 간에 여론을 조작하려고 하는 의도가 포함돼 있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어떤 비판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2년 징역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서 도지사직은 바로 박탈이 됐고요. 그리고 피선거권도 5년 동안 잃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내년에 당장 이제 지사 선거가 또 지방 선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정치권에서도 이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을 텐데 어떻게 반응이 나올까요? 첫 번째는 친문 적자잖아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후계 구도를 뭐 기본적으로 차기 대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기겠죠. 기본적으로는 친문 적통이 지금 뭐 적통 논쟁이 있긴 하지만 네네. 어찌됐든 최고의 적통이라고 하면 김경수 지사가 거론이 되고 예. 그런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포스트를 잃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것은 뭐 현재로서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제는 경선이 시작됐기 때문에.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유사한 범죄,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대선 때 또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꽤 크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건데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거법 무죄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시도들이 뭐 대법 확정까지 났기 때문에 예. 향후도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음에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법적인 제재가 들어간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할 거다라고 예. 하는 측면이 있고, 여권 전체적으로는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지사의 SNS 뭐 그 부분이 또 다시 점화될 가능성도 있고 네네. 더 세게 이렇게 드러나면서 그래가지고 그런 양상들이 눈앞에서는 굉장히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 판결 자체가 여러 가지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재명 지사의 그 SNS 그 의혹과 관련해서는 좀 다른 그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그 사실관계를 섞어서 얘기하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만 예. 보이게 될 텐데요. 사실 대선 캠프에서는 지지자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인터넷에서 뭐 여론 조작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여론 그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도록 하는 이런 일들은 계속 있어 왔고요. 지금도 지지자들이 자체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이번 사건하고 그냥 그대로 대입할 수 없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 드루킹이라고 하는 김동원 씨가 이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킹크랩이라고 하는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조작을 그 어떤 프로그램상에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굉장히 심각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이번에 있어서 이 문제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고, 그래서 시연회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핵심 쟁점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지사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SNS에 글을 적극적으로 올렸다 이런 차원의 문제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같이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후보들 간의 경쟁이 격화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 문제를 연결해서 꺼내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야권에서는 공격할 수 있겠지만 네. 여권 내부에서는 그걸 공격하면 아마 자기한테 돌아오는 후폭풍이 너무 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아마 공격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여권 내에서 계속 이제 어떤 그 뭐랄까 대선 구도 내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가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정권 심판론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대권 주자로서의 여권의 어떤 그 지지율이 올라가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같이 따라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운동장이 평평해졌다는 얘기를 하는데 네. 야권에서는 좀 운동장을 더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거라고 봐요. 예.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의 이 측면에서 보면 야권에서는 굉장히 정치적 호재를 갖게 됐다라고 하는 측면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결과가 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여권 안에서는 일단 그 영향은 좀 미미하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앞서 이제 친문 적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김경수 지사가 어떤 후보를 지원하느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였거든요. 근데 김경수 지사가 어떤 입장을 밝히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 예. 그게 일단 변수 아닌 변수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변수는 여권 내 지지층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추미애 전 장관이 당대표 시절에 이걸 고발함으로써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책임론이 아마 거론될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추 전 장관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 이걸 좀 그 태도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변수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여권 내부에서 친문 지지자들을 붙잡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느냐 이런 부분인데 말씀드렸듯이 이걸 공세의 호재로 삼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게 변수는 될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 뭐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변수가 없는 상황에서 친문 지지자들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 부분이 오히려 더 관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보입니다. 대법원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2년을 선고했고 이제 지사직이 박탈이 됩니다. 재수감 절차도 이제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반대로 범야권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어떤 변수가 생길 수가 있을까요? 야권에서는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분위기가 좀 변할 예, 수 있을까요? 공세 부분도 뭐 이거는 공세 부분 호재인 거 틀림없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비판적인 얘기를 하고 사필 규정이라고 나오겠죠, 예. 당연히.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신랄하게 얘기를 할 텐데 야권에서는 뭐 이 자체는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네. 예견된 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파급 효과가 없을 거예요. 문제는 여론인데 예. 여론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지지도를 유지하고 있는 건 강고한 친문 내부의 결속력 때문이거든요. 예. 그런 면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앞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지금 김 지사에게 내려진 선고 결과 그리고 미칠 영향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김 지사가 받고 있는 혐의 두 가지였습니다. 댓글 여론 조작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총 두 가지였고 앞서서 2심 재판부가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판결이 확정이 된 상태인데 일단 보면은 두 가지 혐의 중에 댓글 조작 혐의는 이제 유죄로 인정을 하면서 김 지사 측에서 상고를 한 거고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허위범 특검에서만 상고를 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특검 쪽은 좀 아쉬움을 표했죠. 특검 쪽에서는 이제 두 가지 사안이 연결됐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댓글 조작이 있어 왔고 대선 직전부터 계속 있었고 그리고 이제 2017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진다고 하는 전제가 있었던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댓글 조작을 한 것에 대한 대가로 이른바 샌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 이렇게 하니까 두 혐의가 연결된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 예. 2심에서는 샌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고 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니까 특검 쪽에서 상고를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요. 예. 근데 뭐 대법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뭐 앞서도 말씀 나왔던 것처럼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고 판단을 한 거죠. 간단하게 요약하면. 예. 그래서 이 어떤 불법적인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동원해서 대선 기간 직전부터 여론 조작을 시도했다. 이 부분은 일종의 업무 방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예. 사실은 좀 김동원 씨가 드루킹 김동원 씨가 계속 이제 진술이 좀 바뀌어왔던 측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진술의 신빙성 문제에 대해서 어차피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심까지는 하기는 어렵다고 봤지만 예. 김동원 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한 부분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까지 만약에 들여다보면 공범관계까지 확인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킹크랩 시연회까지 들여다보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아마 김경수 지사 쪽에서는 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 대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에는 그 부분까지 들여다본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률심에 충실한 판단에 가까웠다라고 아직 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진 않았지만 네. 그렇게 됐을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2018년 8월에 기소가 됐고 거의 3년 만에 대법원 최종 판결 지사직 박탈인 2년 징역형이 선고가 된 상황입니다. 입장에서는 진실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왔네요.
지사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김 지사의 주장이 맞다면이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예. 일종의 선풀운동이라고 본인은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2016년 11월 이른바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고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법정에서 많이 다퉜던 부분이 킹크랩 시연회가 있을 때 닭갈비를 모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왜냐하면 특검 쪽에서는 닭갈비 모임이 있었다고 봤는데 그렇게 하면 킹크랩 시연을 볼 수 없는 시간이었다. 이 부분이 쟁점이 됐었거든요. 예. 근데 그 경기가 굉장히 애매모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의 뭐 말이 맞다고 하면은 안 봤는데 봤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아주 애매모호한 그 경계선에서 네. 일단은 대법원의 특검이 확보했던 아이디가 여러 개로 나눠졌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신빙성을 좀 더 인정하지 않았나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김 지사 입장에서는 정적 생명이 사실은 지금 앞으로 이제 피선거권이 5년간 예. 박탈이 되는 이런 상황이 또 오거든요. 형기를 끝낸다 하더라도. 예. 근데 그런 면에서 계속 정치를 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아마 개인적으로 착잡함을 느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입장을 낼 때 뭐 예를 들어서 거세게 대법원 판단을 수용하지 않는다거나 반발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일단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네. 또 다른 아마 여론에 있어서의 파장까지도 고민하고 저런 메시지를 던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용하는 부분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감내할 부분은 온전히 감당하겠다. 하지만 이런 발언도 있었어요. 법정에서 밝힐 길이 없어졌다고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선은 저기 모습을 보니까 참 허업이라고 하는 생각이 정치가 허업이라고 하는 JP의 얘기가 딱 떠오르는 게 한때는 정말 황태자 소리를 하면서 자기 유력한 대권 주자 허업이죠. 허업. 예, 허업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렇게 했던 위치에서 갑자기 수인이 돼버리는 몇 년 사이에 이런 예. 것들을 보면은 참 정치가 무지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에 계속 진실을 얘기했는데요. 예. 진실은 본인의 진실은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질지 사실은 그 스토리를 국민들이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사실 뭐 여기에서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지만 네. 그 수많은 기사들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수용을 어쩔 수 없이 수용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더 적극적인 반성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고 예. 실질적으로 법적 책임은 일단 대법원에서 짓는 거고 정치적 책임 부분을 지금 회피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치적 책임이라고 하는 건 국민들한테 더 폭넓게 사죄를 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 텐데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는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치하는 분들이 이 한명숙 총리 이분 떠올리면서 예. 과연 지금의 집권 세력들이 과연 자기 반성을 제대로 하고 있나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하고 이게 향후에 대선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들이 될 수 있고 국민들이 신뢰를 이루면은 어떤 미사여구가 나와도 신뢰를 받지 못하면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은 국민들의 여론에는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네. 향후 이제 그 대선 주자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선 주자로 나와 있는 후보들이 이번 사건을 좀 주목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제가 네. 개인적으로 대선 캠프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10명 중에 9명은 믿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점? 사람에게 예. 지지율이 올라가고 권력이 갈 것 같다고 생각하면 그럼 주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드루킹 김동원 씨라고 얘기하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먼저 접근해서 김경수 지사한테 우리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얘기했던 관계였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주변에.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해주면 나한테 어떻게 해줄 겁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선 과정에서 거기에 자칫 발을 잘못 담그게 되면 이런 결과가 빚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어찌 보면. 그러니까 그 경계선이라고 하는 게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각 후보나 후보 캠프 쪽에서는 사람들을 굉장히 가려야 되는, 엄격하게 가려야 되는 필요성이 이번 사건으로 훨씬 더 커졌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대선 치를 때 예를 들면 SNS 활동을 통해서 SNS 여론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내가 우리 모임도 있고 내가 이른바 지지자 모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팬클럽이
직업인데 이런 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럼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사실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거나 업무방해 혐의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면에서 좀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이번 재판으로 더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선 국면이 여든 야든 시작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김경수 경남지사의 판결로 여권 진영, 야권 진영, 지지자들의 마음이 상당히 다를 텐데, 그럼 뭐 여야의 그 국면에서 분위기 변화는 어떻게 생길까요? 분위기 변화 뭐 이거는 지지자 입장에서. 여론에서는 일단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이게 네네. 최종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큰 그 변화보다는 그 지금 야권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허탈해할 것 같아요. 네. 아 저렇게 해가지고 선거를 하고 결과적으로는 뭐 지금은 실질적으로 변한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속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 테고 지금 핵심은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람들이 많게 돼 있어요. 큰 가치가 있는 데는 그 파리들이 많이 꼬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후보나 후보 주변 핵심들이 탐욕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탐욕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수를 쓴 유혹에 빠지거든요. 여기에서는 정도를 가야 한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고 그런 분들이 모여 있을 때 그 캠프는 굉장히 정직하고 똑바른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정권을 잡는 게 사수를 쓸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집권 기간에 계속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무슨 일을 못 해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집권 과정 자체가 정직해야지 집권했을 때도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확인해 드리고 싶고요. 예. 그런 것들이 이번 대선 경선 전에도 그대로 반영이 돼서 좀 우리가 국민들이 정말 칭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선거를 우리가 경험해 볼 정도의 민도로 됐잖아요. 그런 안타까움이 국민들한테 갈급함이 있는 거고 이런 그 안타까움이 그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행태의 변화, 정치권의 대반성과 행태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은 계속된 이런 불행한 결과들은 계속 반복될 거다. 그래서 이번 경선을 포함해서 대선전에서 뭔가 획기적인 정치 문화의 그 변화가 없으면은 우리 선진국 문턱에서 미끄러지는 거 금방이거든요. 정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경제가 아무리 해도 그게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겪어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정치인들이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할 교훈을 삼아야 할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앞서 여야 지지자들은 이번 산을 좀 어떻게 보고 있을지 여쭤봤었는데 일단 민주당에서 당 차원에서는 입장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김경수 지사 유죄 확정에 대해서 아쉬움은 크지만 판결은 존중을 한다. 역시나 수용하는 입장이었네요. 그렇죠.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기는 어려운 네. 상황이잖아요. 그 부정하면 또 다른 역풍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태도가 맞을 것 같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일 겁니다. 야권의 뭐 공세가 예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잘 넘기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자칫 국회의원들이 나가서 어디 가서 말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억울함을 표출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더 큰 화를 부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의원들의 언행에 대단히 조심을 좀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야권에서는 공세를 하려고 굉장히 거세게 공격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이제 여야 간의 후보들 간의 지지율 움직임이나 변동들을 보면 야권은 조금 좀 정체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여권이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의 관심을 높이고 여권의 어떤 국민적 실망감을 키우는 방향으로 공세를 취할 필요가 있는데 이미 뭐 많이 반영이 된 이슈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금방 어떤 지지율이 출렁거릴 것 같지는 않은데 다만 이제 여야 모두 다 다툼을 벌이고 있는 중도층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 그리고 정권을 좀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여론을 갖고 있는 내심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지지층에 이게 어떤 방식으로 선택에 있어서 돌 하나를 더 얻는 역할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향후 여론조사를 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3년여 정도 걸렸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오늘 대법원에서 2년의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지사직이 박탈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수감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와 관련해서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우석 국민대 행정대학원 개건교수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